이번엔 좀 예쁘게 해봤어요. 네, 이거 근데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네. 그걸 뭘 맨날 하냐? 뭘 맨날 하냐? 한 오글거려서 번 해가지고 미치겠다. 따서 써라. 제대로 한 것 좀 어? 따서 써라. 어떻게 오프닝에. 생각하세요? 아 근데 매번 달라지는 한장 정리 아, 그럼요. 우리 액션을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매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 제대로 뭘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찍어서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소리를 해야지. 내보내는 게. 자 오늘 주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챔스 준결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업 자체는 그냥 뭐 시기 관계없이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 세계 축구 팬이라면 관심이 가는 매치업임에 틀림이 없고요. 뭐 화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오늘 밀란 더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세리아 팬들에게는 100배 사죄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사실 저희 하프타임에서 밀란 더비까지는 아니지만 밀란 더비를 포함해서 세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김현민 기자, 박찬하 위원께서 아주 잘 해주신 거 저도 잘 봤고요. 맞아요. 그 어제 찍은 거 보니까 또 송영주, 이명철은 역시 귀여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빅앤스몰 우리 원투펀치가 참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들. 빨리 친구들 한 명씩 더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뷰수도 올리고 구독자도 올리고 좀 그러세요. 자꾸 여러분들만 매니아 분들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1+1으로 데리고 오세요. 어쨌든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를 하는데 사실상 대진표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하는 좀 결승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기서 세리아 팬분들에게 또 두드려 맞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른바 페이보리츠들이 있죠. 분명히 어떤 대회든지 간에 페이보리츠가 좀 더 페이보리츠가 있고 좀 더 언더독이 있는데 그렇죠. 이 대진에서는 분명히 아마도 뭐 전 세계 뭐 팬들이나 뭐 베팅하는 사람들이나 평론가들이나 누구나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가 있는 이 왼쪽 대진이 더 좀 무겁다고 느끼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세리아 팬분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설레발이 실패하는 그런 매치업으로서 2002-2003 시즌에 이제 장 의원님께서도 아주 잘 아실 거고 그때가 이제 저랑 장 의원님도 사실은 그 처음 이제 만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2002-2003 시즌에 8강에서 당대 가장 화제를 끌고 다닌 두 팀이 8강에서 붙었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두 팀 다 뭐 스타 군단, 우주방이 돼, 지구방이 돼, 너네가 우주면 우리는 은하계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팀들이었고 당대에 정말 세계적으로 팬들을 끌고 다니는 선수들이 많았죠. 레알은 당연히 뭐 갈락티코스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미 그 전 시즌부터 루드 반 니스텔로이 선수, 후안 세바스찬 베론 선수를 추가한 팀이었기 때문에 뭐 이 두 팀의 이름값은 더할 나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팀이 붙었던 경기도 뭐 퍼거슨 감독과 데이빗 베컴 선수 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까지 해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고 경기도 사실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어찌됐건 호나우두 선수가 포진했던 레알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거 8강 이 매치업을 사실상의 결승 뭐 이렇게 설레발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당시 우승을 어디가 했느냐? 밀란과 유벤투스가 결승전을 해서 밀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리아 팬분들은 지금의 이 전 세계적인 설레발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세리아가 우승했던 중요한 역사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준결승전이고 결승에서는 어쨌든 세리아 한 팀이 분명히 올라오기 그럼요.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세리아에 대해서 좀 저번에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제가 보니까 기록이 있더라고요. 2015-16 시즌하고 21-22 시즌에 지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4강에서. 그런데 모두 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의 역시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저력이 있었죠. 네, 거의 끝나가는 상황. 사실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1차전에 골을 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찬스가 꽤 많았고, 네, 더 벌려놨어야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2차전 운영을 시티가 잘하면서 88
한 9분, 8분 네. 이때까지도 시티가 한 골 넣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골 차였죠 그 예, 당시에. 그래서 5대3, 레알 5대 마드리드 3이었어요.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두 골을 넣어야 연장을 끌고 가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1차전을 오히려 시티홈에서 하고 2차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였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당시에 막 중간에 관중들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중간중간 듬성도 자리도 비고 이건 끝났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저력이 나왔죠. 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저리 타임 포함해서 연속 두 골을 넣으면서 호드리구였나요? 네, 5대5 만들고 연장 가서 결국 연장 6대5. 갔죠. 그래서 그게 결국 연장 가서 그 PK로 벤제마가 결승골 넣으면서 극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사실은 준결승에서의 여러 가지 챔피언스리그 여러 사례들 역사 중에서도 단연코 거의 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네. 불과 몇 분 안 남기고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비교해 보면 지난 시즌하고의 전력에 비교했던 전력 차보다 더 좁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역시 레알 마드리드 특유의 그 챔피언스리그 DNA 저력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고 시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긴장을 하고 있을 맞아요. 것이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번에 두 팀 중에 결승에 올라가는 팀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승은 또 단판 승부니까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의 매치 승자가 우승할 확률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글쎄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난 시즌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그 파리 생제르맹과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했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제 득점 합계로만 말씀드릴게요. 파리 생제르맹이 2차전 어느 순간까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후반부까지 해서 결국은 3대 2로 뒤집은 거죠, 레알이. 그리고 첼시와의 대결도 첼시가 물론 첫 경기를 1대 3으로 졌지만 잡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2차전에서 3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첼시가 한순간 4대 3 리드를 잡았는데 그거를 또 한 골 넣어서 연장 끌고 가서 또 거기서 이겨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또 벤제마 터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에게 2대 0 상황에서 3대 2를 만들고 첼시에게 4대 3 상황에서 5대 4를 만들고 마지막 맨체스터 시티와의 4강에서 5대 3 상황에서 6대 5를 만들었어요. 3대 2, 4대 3, 6대 5. 자꾸 그러니까 상대가 넣는 것보다 항상 더 넣는 넣으면서 거죠. 그거를 항상 또 막판에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은 우승 가도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 세 판을 다 이렇게 한 역사는 저는 뭐 쉽지 않죠. 유럽 클럽 대항전 통틀어도 거의 이거는 보기 드문 역사를 문으로 썼죠. 치부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연속으로 여러 차례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이라고 봐야 된다. 힘. 레알이 레알 잘하는 거죠. 레알이 그 레알은 아닙니다. 로얄이라 로얄이죠. 네, 로얄 마드리드. 리얼이 아니에요. 네. 왜요? 두 분은 힙합을 모르세요? 힙합 라임을 왜 모르세요? 레알이 아니, 근데- 레알 잘해요. 근데 이거는 장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부당하게 한 거예요. 정순지 아나운서에게. 왜요? 왜냐하면 그런 거 나왔을 때 이름 같은 거 활용해서 아재 드립 치는 거는 장 그쵸, 의원님의 장현님 좀 전매 잘하시잖아요. 특허인데 장현님도 배웠어요. 여기서 사실은 그 레알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장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한 건데 잘못했어요. 스승님. 그냥 리얼리 이러지 레알 이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레알 쓴단 말이에요. 레알이 레알 잘. 이게 솔직히 맞는 게 챔스에서 레알이 정말 레알 잘하는 이유가 역대 최다 우승팀이고 안첼로티도 역대 최다 감독이란 말이에요. 우승 감독. 그렇죠. 그 DNA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만 저한테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의 승부를 그냥 예측해라 하면은 예측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논리와 공식과 데이터와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가 저는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에게 잘 맞춰서 지금 튜닝이 됐고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올 시즌에도 장 의원님도 저번에 뭐 한두 번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올 시즌 맨시티도 사실은 약간 이제 전술적으로 계속 튜닝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그러니까 빌드업 시에 예를 들어 3-2-4-1 그리고 이제 수비 시에는 스톤스 선수 내려오면서 또 두 줄 수비 갖추는 거 이러한 어떤 지금의 최적화된 패턴을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마침내 이제 얼마 전에는 확실히 확립을 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전체에서 폼이 가장 좋은 클럽 하면은 맨체스터 시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저희는 아직 아스날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전 보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기 좀 때문에 이따가 중계를 해요. 네, 근데 중계를 하지만 그 경기는 맨시티가 졌으면 좋겠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 경기 관계없이 이 가르디올라의 지금의 맨시티의 강점은 이제는 다이렉트함 그리고 피지컬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예전에 우리가 연상하는 가르디올라의 팀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센터백 성향의 선수를 4명을 기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또 로드리 선수가 스톤스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지역을 지키는데 이 로드리 선수에다가 이 센터백들까지 하면은 거기에 홀란 선수까지 하면은 피지컬적인 조건이 예전에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했던 그 어느 팀과 비교하더라도 지금은 피지컬적인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그렇게까지 피지컬이 좋은 팀이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디거 선수 한 명은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맨시티 선수들 누가 와도 이제 충분히 대적을 하겠지만 일단 1차전에는 밀리탕 선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뭐 추아멘이라든가 좀 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요즘 구조에서 추아메니 선수가 얼마나 또 1차전부터 중용이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인 선수단의 어떤 피지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르디올라 감독이 뭐 예전에 뭐 바르셀로나부터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팀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이 강력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이제는 코너킥 같은 세트 플레이 상황이 터져도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세할 것 같아? 맨시티가 더 우세할 것 같아? 그럼 저는 맨시티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루 같은 선수도 이제는 또 내보낸 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실은 맨시티가 우세한 국면은 맞다. 사실이다. 맞는데 스포츠에서는 가르디올라 감독도 지금 사실은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아직 한 번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가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바이에른 뮌헨도 맡았었고 맨체스터 시티도 계속 맡고 있고 뭐 팀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가르디올라 감독이 맡은 팀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가르디올라 감독이 계획했던 설계와 공식과 이론에 입각한 플레이를 정말로 깔끔하게 펼치는 그런 성향의 팀이 가르디올라의 팀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럼 그 가르디올라의 그 이론이 제대로 구현이 돼 있고 팀 자체도 이미 호화 멤버로서 강한 팀들인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여태까지 그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왜 못했을까요? 결국은 특히 축구는 네. 이론과 공식과 논리에 입각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단판 특히 아주 중요한 외나무다리 승부가 결정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 계획과 설계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런 순간 만들어내는데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맨시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나 그 영화 신의 한 수에 보면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뭐 이런 곳에서 뭐 기력을 따지겠습니까? 어차피 당일 컨디션이지.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당일 컨디션이 좋은 두 판의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 그거는 맨시티도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레알에게 탈락하고 나서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호드리구 선수가 그 막판에 두 골을 연달아 꽂아버리는데 그런 상황은 나로서도 어쩔 수 통제 없다. 불가능. 아무리 자기가 이론적으로 좋은 팀을 만들어놨고 선수들이 그것에 따라서 정말 그라운드 위에서 그 이론을 잘 구현을 했고 정말 보유하고 있는 선수 진에 맞춰서 최적화된 팀을 구현했다 하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시즌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률적으로도 레알도 그럼 이걸 2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그렇죠. 결국. 일단은 맨시티 우세로 보지만 그러나 레알이 또 그 당일 컨디션 두 판 최고조의 두 판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시티를 꺾을 수 있는 유럽의 한 클럽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일 거예요.